네, 저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지에 대해서 해설을 맡게 된 달토지라고 하고요. 달쌤이라 불러주세요, 그냥. 뭐, 현재 연세대에 다니고 있다, 뭐, 수능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등등의 얘기는 따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해놓고서. 일단, 시험지를 봤어요. 봤고, 아직 공통만 풀어봤어. 왜냐면 나도 이제 수업이 있기 때문에요. 수업이 있어서, 학교 수업. 학교 수업 듣고 나서 바로 푼 거거든? 그래서 버스에서 오는 길에 일단 그 여기 스튜디오까지 올 때 좀 최대한 풀어봤는데 일단 뭐 오늘 이제 해설 영상 겸 총평도 같이 들어갈 건데 아직 미적을 못 풀었거든. 근데 미적이 좀 어렵다 하더라고. 모르겠어 아직까진. 근데 그 내가 풀어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공통 자체만 보면. 왜냐하면 그나마 힘을 준 문제가 15번이 첫 번째였는데 15번이 막상 잘 떠올려 보면 그냥 가족권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냥 훅 하고 풀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15번이 좀 이제 중요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계산만 나오다가 20번 보고 이제 깜짝 놀랐을 건데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왜냐면 나 국어 못 하거든.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막 읽기가 싫어.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냥 저냥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21번은 얘도 그래서 이 22번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그 22번은 뭐 남들이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어렵더라고. 근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뭔가 그냥 경험이 진짜 많아야 돼. 22번은 경험이 진짜 많아야 돼.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왔던 유형이랑 사뭇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한번 총평을 해놓고 내가 주요 문항만 해설할게요. 구태여 뭐 다른 것까지 해설할 필요는 없으니까 괜찮죠? 바로 가보자고. 사실 9번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번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이제 왜 이걸 찍는 거냐면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랑 파란색으로 밑줄 친 거의 차이점은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즉슨 뭐야? 얘네들은 x는 0, 즉 y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예요. y축 대칭이야. 근데 얘를 설마 시험장에서 x 더하기 3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둘이 더해서 나누면 3이니까 2로 나누면 3이니까 대칭축이 3인가? 라고 오해를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무조건 내 그 대칭성 특강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무료거든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놨어. 이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쨌든 뭐야 x는 0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 그럼 빨간색 요렇게 그려지고요 파란색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런 다음에 x축 y축 여기 있을 거고 그게 뭐야 뭐 해야 돼 정삼각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이랑 마이너스 2,0이니까 밑변이 길이가 4 그럼 높이가 2루트 3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답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요 정도로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대칭성만 파악했으면 못 파악했어도 쉬운 문제인데 파악했으면 더 쉬운 문제. 오케이 넘어갈게요. 야 11번은 화이팅. 그나마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부활했다라는 것 정도는 의의를 가지는데 이건 좀 난 크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이번 9월 때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번 수능 때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어렵게.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에 출제된 게 23학년도 수능 14번 문제가 꽤나 어렵거든요. 그 우극한 함수로 정의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난 그 정도의 난이도로 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지금까지 공부 안 했던 학생들은 좀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시고 11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무색무취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풀면 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자. 일단 나조건을 보면서 다음 번장으로 넘어갈 때 3을 빼거나 2를 곱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나는 이렇게 풀었거든. 첫 번째 항이 별이라고 세 번째 항을 별이라 했을 때 잘 생각해봐. 케이스가 총 4가지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일단 3을 빼 그리고 2를 곱해 그리고 또 3을 뺀 게 있을 거고 2를 곱한 게 있을 거고 3을 뺀 게 있을 거고 2를 곱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별에서 3을 계속 뺀 케이스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 별에서도 2별을 계속 곱한 그냥 4별이겠죠 마지막 얘도 될 수가 없어. 왜 애초에 지금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A4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설령 별 마이너스 6은 어쨌든 별이 될 수 없으니까 계속 3을 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이 별이랑 4별은 되지 않나요? 근데 별이 0이면 끽해봤자 다음 게 최대로 3인데 그게 답은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선지에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뭐만 계산해주면 되냐면 3을 뺀 다음에 얘를 2배 해준 녀석, 즉 별이 6일 때거나 아니면 얘는 2배 해준 다음에 3을 뺀 녀석이 별이거나 즉 별이 3일 때거나 그럼 별이 6일 때가 제일 커요. 왜? 그 다음에 10이 나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12번을 만약에 틀렸다면 이건 정말 기초적인 수준의 수열이거든요. 수열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요 정도 수열 문제는 맞춰줘야지 이득이야. 왜냐하면 수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렵게 나오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대다수가 다 틀리는 문제거든.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그러니까 킬러 문제에 해당됐던 수열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게 없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등급 컷이 내려가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모든 학생들의 등급 컷을 낮추는 거면 사실 그걸 틀려도 되는 거잖아.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정도 12번 정도의 난이도의 수열에선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손해를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12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난 이거 13번은 좀 뿌듯하긴 하네. 왜냐면 좀 예사롭지 않았거든. 무조건 나와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물론 뭐 안 나왔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내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영상 보고 있으면 야 알지? 이거 어제 수학 이것도 이제 제 수학2 교재 7주차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다룬 내용인데 그걸 좀 애들한테 미리 시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인 거고 A랑 C는 양의 넓이, B 같은 경우는 음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2차식이 아닌가? 2차식에서 직선을 빼면은 괜찮을까요? 걔를 0부터 K까지 적분한 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왜? A랑 C의 양의 넓이랑 B 양의 넓이가 똑같다는 건 B는 지금 음의 넓이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넓이를 더해버리면 그냥 0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쉬워요. 그냥 여기 위에 써놨는데 2차 함수에서 요 직선을 실제로 뺀 다음에 0부터 K까지 적분을 때려버리면 돼요. 혹여나 내가 지금 푼 거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정적분에 활용해서 넓이랑 관련된 파트를 꼭 다시 학습하세요. 이건 뭐 내가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 혹은 뭐 내 거 수학2 강의를 들어도 괜찮고. 오케이, 그 링크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김서연 인스타, 그러니까 김득한 인스타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3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자. 쉬웠어. 도형 문제는 사실 뭐 틀려도 내가 애들한테 뭐라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 도형 문제는 할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A, B가 지금 2루트 7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난 지금 보면 B, C를 5대1로 내분했잖아. 그러면 얘가 5일 거, 1일 거고 얘가 5야. 근데 중요한 건 중점을 필요했어. 그러면 얘가 3, 2, 1 이렇게 되는 거야. 3K, 2K, 1K라고 될까요? 괜찮을까요? 그랬을 때 AQ의 길이 같은 경우가 3루트 2가 될 거고요. QAP, APQ 다시 QAP랑 APQ 쟤네의 사인 B가 나와 있다는 건 기립이죠. 뭐와 뭐의 기립이야? 루트 2 대 루트 3이 루트 2 대 루트 3인 거야. 즉 곱슬에다가 AQ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얘가? 루트 3분 미안 3분의 루트 2죠. 미안 3분의 루트 2.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밑에 기가 2가 되니까 K는 1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그럼 끝났죠. 왜 끝났을까요? 나 지금 A, B, C의 외접원 구하라 했거든. 그럼 나 이 세타만 구할 줄 알면 돼. 왜? 세타 구할 줄 알면은 AC도 구할 수 있고 AC 알면은 세타랑 엮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9, 2, 18는 4, 7에 28 더하기 25 마이너스 얘는 10에다가 20 루트 7 코사인의 세타. 맞아? 그럼 20 루트 7에다가 코사인의 세타라는 녀석이 35가 될 거고요. 코사인의 세타 같은 경우는 루트 7분의 5 루트 7분 5, 4 루트 7분의 5, 7 이렇게 얘는 4분의 루트 7이 되겠죠. 그쵸? 이해됐나요? 그럼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 되는 거니까요. 귀찮긴 한데 해야지. AC의 전체 제곱은요 4, 7에 28 더하기 얘는 25 36이구나 미안 36 마이너스 4 루트 7에다가 얘는 6에다가 머리 아파. 코사인 값이 얼마야? 4분의 루트 7이죠. 4 내려갈 거고 얘는 그러면 42 얘는 64 42 22인가요? 숫자도 되게 불쾌하네. 그럼 얘는 사인 값을 알아야 되니까 4분의 루트 이거야 미안 루트 7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3인가요? 그쵸? 얘는 4분의 3분의 루트 22가 2얼이 될 거고 얼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9분의
88. 답은 2번.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풀고. 얘는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뭔가 비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많이 머리를 쓰진 않았을 것 같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을 이미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꽤나 크게 발생한다는 거야. 잘 봐. 나는 어떤 게 눈에 보였냐면 함수가 이렇게 정의돼 있잖아. 근데 F'0이 6이라고 했을 때 뭐 어쩌라는 거지 싶었어. 근데 가조건이 핵심이야. 가조건을 보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 했는데 그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결국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g에다가 a에 플러스에다가 g에 a가 지금 0이 되는 거니까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아야 돼. 즉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똑같기만 하면 이 극한식은 무조건 수렴하긴 해요. 무조건 수렴해요. 무조건이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똑같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존재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림에 대해서 어느 지점을 찍어도 우미분계수는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우미분계수가 다 존재하려면 잘 봐. 마이너스 1이 좀 핵심이잖아. 왜냐면 여기선 불연속이니까. 근데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똑같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즉 1에서만 연속성을 따라주면 돼. 즉 마이너스 f의 1에다가 얘는 f의 1에 더하기 k가 될 거고 f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불연속이 아닌 지점에 대해서는 연속이니까 그냥 f'a가 될 거 아니야. 여기도 마이너스 f'a가 될 거야. 여기도 뭐야? f'a가 될 거야. 그 말은 즉슨 잘 생각해봐. 일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마이너스 1이랑 1이 있을 건데 마이너스 1 바깥에 있고 요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다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이랑 1 바깥에 있는 데에서 저 값은 그냥 f'a로 튀어나올 거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f'a일 거야.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a가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어차피 연속이잖아. 지금 보면 그림을 보면 아까도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랑 우극한이랑 똑같기 때문에 왜? 이상이잖아.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정의된 거니까 당연히 얘는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그럼 1만 주의해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따라서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그쵸? 그랬을 때 f'a가 0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f'a도 어떻게 보면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일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항상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0 이하여야 됐다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0 이상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씌어 있으니까. 그럼 그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 얘밖에 없어. 극대극소가 마일이랑 1인 거밖에 없어요. 결론. 너 콧물 나오네. 미안. 불쾌한데요. 야 들어 그냥 상관없잖아. 미안 농담이야. 야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g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과 1 바깥에서는 fx 더하기 k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는 마이너스 fx일 거고 여기는 fx에 더하기 k가 될 거야. 맞아요? 괜찮을까요? 그럼 그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잘 봐. 일단 내가 위에 그린 건 3차 함수 fx를 그린 거예요. fx를 그린 거야.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였어?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k였죠. 그쵸? 그럼 그 밑에다가 내가 gx를 한번 그려볼게. gx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면 그림이 조금 사뭇 복잡할 수 있어. 근데 일단 여기 k만큼 끌어올려. 그럼 2분의 k가 되겠죠? 2분의 k에 대해서 왜냐면 fx 더하기 k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그리고 원래 나 뭔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 녀석이 음수가 되거든요. 음수가 돼. 음수가 되면은 얘가 딱 이렇게 얘가 이제 여기 x축이었잖아. 딱 뒤집어지면서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지는데 미안. 이렇게 돼서 여기가 2분의 k가 돼요. 그렇잖아. 여기가 x축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랬을 때 지금 함수값은 여기 이렇게 빵꾸 채워줘야 되는구나. 미안. 이렇게 채워줘야 되고요. 여기 연속이고. 그 다음엔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주면 되겠죠. 대충 여기가 이제 있을 건데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지금 봐봐. 한 개였다가 두 개. 최대값이 13이죠. 그 말은 즉슨 요 위에 있는 게 지금 13이라는 거야.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fx를 구해볼게.
fx에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k를 뺄게요. 얘를 빼주면 얘는 최고차항 함수가 마이너스 p일 거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x 더하기 2가 될 거야. 왜냐하면 잘 봐. 1, 0, 마 1, 마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f'0이 f'0이 6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f'6이 0인 걸 계산하려면 얘 일단 미분해야 돼.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3에다가 p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말은즉슨 p가 2라는 거예요. 왜냐면 f'0이 6이어야 되니까. 그럼 p가 2야. 그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x에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내 기억으로 아마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마이너스 8만큼을 뺀 값이 나올 거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잘 봐.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높이만큼이 결국 8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2분의 k에서 높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13은 8 더하기 2분의 k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즉슨 k는 10이라는 거겠지. 괜찮을까요? k는 10이야. 그 다음에 k가 10이면 끝났지 뭐. 얘는 끝났죠. 왜? 더하기 5인가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잖아. 그치? 그랬을 때 f 2분의 1을 대입하라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얘는 2분의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4분의 25 거기다가 4분의 10 더한 거니까 답은 4분의 15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미분계수 가족것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문제풀이 양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참고로 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미분계수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학습해야 될 필요가 난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것만 알면 됐고요. 따로 뭐 추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하고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나오고 빈칸 문제도 굉장히 오랜만이죠. 내 기억으로 아마 마지막으로 출제됐던 게 내가 재수 때였나? 내가 한 2, 4학년도? 2, 4학년도 때 그때 뭐 도형 문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20번을 보니까 뭐 할 말이 없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잘 봐요. 예를 들면 원래 우리한테 그냥 생짜로 fx는 fx란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얘는 합성함수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ft는 t다라는 방정식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t는 fx라는 거 이거 내가 수학 1, 수학 2 강의에서 모두 다 강조했거든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ft가 t가 될 건데 잘 생각해봐. ft를 뭐 그려봐도 1차식이잖아. 두 개밖에 안 만나요. 걔가 뭐냐면 걔가 0이랑 3인 거야. 따라서 t가 0이랑 3인 거고 문제에서 이 빗금 친 게 의미하는 게 결국 fx가 0이 되는 지점이랑 fx가 3이 되는 걸 다 구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쵸?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아마 1 나올 거고 공차가 4죠. 왜냐면 4마다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생각해봐. 4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는데 0일 때랑 딱 여기가 뭐야 이렇게 3일 때인가? 아무튼 여기 딱 구하고 있잖아. 오케이?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규칙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각각 따로 하는 거고요. 그 뒤에 구하는 건 각자 알아서 직접 구해야 돼. 사실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하기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20번은 문제 길이만 좀 길었을 뿐이고 나도 솔직히 처음 봤을 땐 풀기 싫었거든. 근데 막상 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이번 6평에는 시도를 했구나. 어떤 시도? 나 올해 수능에 합답형이랑 빈칸 내도 절대 뭐라 하면 안 돼 정도의 어떤 메시지라고 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몰입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만 열심히 풀자는 얘기야. 오케이? 20번 틀렸으면 반성해야 돼. 그건 걱정돼서 혹시나 얘기해주면 잘 봐. 예를 들면 지금 A의 20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숫자야? 2인 숫자잖아요. 그럼 2인 거는 3n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잘 봐. 여기 뭐 갖고 와봐. n에다가 7을 넣은 거지. 그리고 2인 숫자이려면 2잖아. 얘는 n에다가 1을 넣은 거야. 즉 공차로 치면은 6칸 차이가 나죠. 1에서 6칸이니까 24를 더해줘서 얘가 2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27, 28 나올 거고 각자 다 더하면은 답 나와요. 오케이? 85라는 것도 나와. 이거 틀렸으면 반성.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수가 1인 4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얘를 보면 모두 존재한다 했잖아. 그러면
언제가 집중해야 되는 거냐면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고 절대값 씌운 것도 연속일 거니까 fx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fx가 0이 되는 순간에서 위에 있는 fx도 똑같이 0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잘 생각해봐. 예를 들면 x-1이랑 x-2니까 얘가 만약에 x가 1일 때라고 친다면 어차피 x-는 관심 없고요. x가 1로 갈 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얘가 뿔마로 수렴해요. 그러면 좌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긴 하지만 같진 않은 케이스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G1은 0이어야 돼요. 마찬가지의 논리대로 G2도 0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그 수학2 인수 0분의 0꼴 극한 심화에서 그러니까 수학2 0분의 0꼴 극한 심화에서 익히 다뤘던 내용이에요. 아마 다른 선생님 커리큘럼을 땄어도 이 정도는 그대로 따라올 수 있어야 돼. 다시 x분의 절대값 x인데 x가 0으로 갈 때에는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뿔마가 다르게 수렴해버리잖아. 즉 좌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긴 하지만 서로 같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이 케이스를 좀 집중해 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G의 문제를 보면 G-fx 같은 경우는 끽해봤자 4차 함수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G랑 F가 X는 1을 기점으로 볼게요. G1도 0이고 F1도 0이기 때문에 결국 교점일 거야. 근데 G-fx가 예컨대 X-1을 단 한 개만 갖고 있다 칠게요. 그럼 뒤에 건 0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씌우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고, X-1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Gx 같은 경우도 인수가 하나만 갖고 있을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무조건 수렴을 안 하죠. 지금 같은 아이가 두 번 나왔어. 결론만 얘기할게. G-F란 녀석은 최고차항의 수가 1인 4차 함수면서 x-1의 전체 제곱에다가 x-2의 제곱이 돼야 되고요. fx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 x-1에다가 x-2에다가 그런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fx 같은 경우가 x-1에다가 x-2거든. 그럼 걔를 넘겨준 다음에 쇽쇽 계산한 밑에가 나오잖아. 즉 gx는 오직 1에서만 0을 가지고 2에서만 0을 가지는, 즉 1과 2에서만 단일근을 가지는 거고 나머지는 근을 갖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g-f란 녀석이랑 엮였을 때 쇽쇽 사라지게 되면서 절대값을 씌워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겠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G-1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21번도 사실 0분의 0꼴 극한에 대한 깊은 이해만 있었다면 시험장에서 역설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답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0분의 0꼴 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는 심화 특강을 듣는 게 좋아요. 오케이? 이 정도로 풀고 넘어갑시다. 22번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래서 못 푸셨나요? 야, 나 지금 해설지도 안 올라와 있어요. 해설지 안 올라 내가 푼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21번 같은 경우는 내 강의를 들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강의를 들었다면 그래도 이 0분의 0꼴이란 걸 많이 다뤘을 거고 그러니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뭐 20번도 사실 20번도 뭐 다 어떻게든 포장을 할 수 있어. 근데 22번 같은 경우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의 강의를 들었든지 간에 어떤 선생님이든 다 한 번씩은 언급할 수 있는 주제긴 해. 근데 솔직히 그걸 학생 수준 내에서 익히고 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들이 나도 마찬가지지. 이 22번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진작에 다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어. 왜냐면 내가 넣었는데 안 넣었을 리가 없어. 왜냐면 생각해봐. 나 대학교 익혀봤자 2학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 나보다 얼마나 더, 물론 수학을 이런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나도 이걸 교재에 넣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메이저 인간 강사든 뭐 유명한 대치동 강사든 얘를 안 넣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교재를 봤다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앞에 21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랑 같이 이거에 대해서 좀 개념 강의를 학습했고 그러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너희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 22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이거는 설명을 했다의 취지랑 별개로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22번을 내가 왜 그렇게 어렵다 표현했고 또 어떤 내용이 숨어 있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 나도 처음에 풀 때 이거 되게 전전긍긍했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K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지금 두 곡선이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일단 처음에 내가 고려했던 건 얘들의 대칭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대칭성이 없기는 해. 왜냐면 2분의 K가 워낙 좀 이상해 숫자가.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걔가 이제 있을 때 잘 생각해봐. 어쨌든 증가하는 지수함수보다 x축으로 이만큼 옮기고 y축으로 어쨌든 내려간 거니까 대충 그림이 b가 여기 이쯤에 있겠다. a가 여기 있으면 약간 여기까지 이제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에 대한 질문을 내가 잠깐 말해주면 잘 봐. 일단 나는 이 a의 x좌표를 t라고 그냥 냈다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강의에서 설명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2의 t를 내가 이제 p라고 치환해 볼게. 그러면 p 더하기 2분의 k가 p분의 k에다가 더하기 k-2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이 처음에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각각의 x에다가 t 넣은 다음에 2의 t승은 p라고 치환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린 거야. 그럼 나 솔직히 얘 보면서 나 너무 답답했어.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했냐면 p에 대한 2차식으로 바라보려 했는데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긴 하는데 아까는 안 되더라고. 아까는 안 됐어. 그래서 씨발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쉽게 되긴 해. 왜냐하면 내가 이거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처음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바보 같긴 했는데 잘 봐. 그냥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하냐면 p 더하기 2가 k로 묶어버려. 어머 그러면 p가 마이너스 2거나 혹은 이 p가 k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p는 아까도 봤지만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p는 k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이 p는 k라는 관계식을 냅다 써버리게 되면 이 p라는 건 2분의 k가 되기 때문에 잘 봐. 요 y좌표가 k가 돼요. 그럼 여기까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잠깐 정리해 볼게. 2의 t승이 p인 거고 p는 2k야. 딱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잠깐만. p는 2k는 아니구나. 미안. 그리고 이 p는 k라는 거. 딱 여기까지. 그런 상황에서 b라는 녀석의 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t 더하기 d, k-d라고 써볼게. 그럼 얘가 일단 지수함수 위의 점은 맞으니까 2의 t 더하기 d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이 k-d가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풀 거야 하면 잘 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잘 봤더니 k 더하기 로그 2의 k는 얘랑 왠지 엮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2의 t 더하기 1승이 k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 2p랑 k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t 더하기 1이 로그 2의 k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즉슨 로그 2의 k는 t 더하기 1이니까 결국 나는 이 k 더하기 t 더하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발상적이야. 왜냐하면 이 AB의 길이는 루트 2d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 원점이 있을 건데 뭐 원점에서 평행한걸 그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걸 똑같이 그어. 그럼 뭐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원점이 어디인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 둘의 평행한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원점이 어디인지 몰라도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즉 y는 마이너스 x 걔를 그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랑 t, k에 대한 뭘 구하면 돼요? 거리를 구하면 돼요. x 더하기 y는 0일 거고요. 루트 2분의 그럼 여기서 깜짝 놀랐어. 왜? t 더하기 k가 그냥 주어져요. 얘가 뭐야? 이 둘이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나 뭐 아니까? 루트 2d 아니까 끝났죠. 여기다 뭐 해주면 돼? 2분의 1에다가 루트 2d 해주면 그 값이 얼마지? 16인가? 1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나눠주면 32가 되는 거니까 쇼로록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난 죽을 둥 살 둥 그냥 뭘 구해주면 돼요? d를 구해주면 돼요. 왜? 우리 t 더하기 k만 구하면 되니까. 난 걔만 구해주면 돼요. 딱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나서 나 솔직히 진짜 너무 억울했던 게 뭐냐면 잘 봐. 밑줄 친 걸 어쨌든 깔끔하게 풀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 2분의 2의 t승이 k잖아. 그러니까 2의 t승 같은 경우는 잠깐만 2분의 k잖아. 그럼 뒤에 마이너스 2도 있으니까 8분의 k에다가 2의 d승 이렇게 되는 거야. 2의 마이너스 d승인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딱 봐봐. 와, 얘는 어떻게 풀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것만 풀면 답이 나오거든? 근데 왠지 d에다가 3 넣고 싶지 않아요? 엄청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초월함수라는 것 자체가 유한번의 사칙 연산으로, 즉 계산이 깔끔하게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2의 x승이랑 2의 x가 있어. 그럼 얘는 x에다 왠지 1 넣으면 똑같고 x에다 2 넣으면 똑같잖아. 근데 그거를 다항함수랑 지수식이랑 뭔가 엮였을 때 일반적인 해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다항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일반적인 해법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냥 근해 공식 써버리면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크게 적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해법이 없다는 거야. 즉 직관이 나름대로 필요해요. 그 직관이 필요했어요. g는 3입니다. 따라서 t 더하기 k는 양수일 거고요. 3분의 32이고요. 둘이 더해주면 얼마예요? 3분의 35.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봐봐, 마지막에 g가 3이 된다는 거는 어떤 선생님이든 다 강조를 하실 거야. 왜냐면 나도 너무 오랜만에 나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은 지가 워낙 몇 년 차가 되어가다 보니까 나도 나만의 어떤 역량을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나는 이거 수업 시간에 강조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 지금 맘만 먹으면 보여드릴 수 있겠으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22번을 틀렸다 해서 전혀 뭔가 큰일 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틀려도 괜찮아. 왜? 이거는 배웠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거고 직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마지막에 D 구하는 거 말고도 계산 되게 복잡해요. 그거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22번은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어쨌든 미지수를 잡고 깔끔하게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의의를 두시고, 마지막에 D값을 못 구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 괜찮을까요? 넘어갈게요.